나노 신소재를 볼게요. 우리가 그 기업 가치를 분석을 할 때는 뭐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하죠. 얼마나 성장 가능성 하냐, 성장성, 그죠? 커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이렇게. 그다음에 그 성장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성장하냐, 그죠? 안정성.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당연히 수익성이겠죠, 그죠? 뭐 성장을 가능하지 않고 안정적이긴 한데 수익성이 좀 떨어진다 이러면 주가는 잘 안 움직이겠죠. 그 다음에 기대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기대 가능성. 기대 가능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료가 있는데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할 내용인지 아니면 이제 부분적인지 뭐 이런 걸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재료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희 뭐 모멘텀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죠? 모멘텀. 이런 기본적인 건데 뭐 다 살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게 다 살핀다고 해서 주가가 또 그렇게 가지도 않아요. 여기에 이제 결합을 해서 대외 변수라는 게 이제 항상 또 작용을 하고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뭐 기타 등등 뭐 현금 흐름도 봐야 되면 복잡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이런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게 차트의 흐름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죠. 차트의 흐름. 여기서 차트의 흐름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돈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예. 근데 이제 돈의 흐름 중에 속성 중에 가잖아요, 주가. 계속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걸 사기 위해서는 돈의 가치를 높이면서 사줘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그 자체가 의미가 크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나노 신소재를 보면 이런 성장의 흐름이 보이다가요, 더 폭발적으로 이런 흐름을 보인다. 네, 그래서 이런 흐름을 보이다가 더 강하게 흘러간다. 오버슈팅의 흐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더 강하게 성장하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이렇게 흘러가는 것마저도 뚫어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흐름이 저항값이라는 기본적인 우리가 이게 이제 가상의 선들이잖아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가상의 선이 실질선이 돼버린 거죠. 저항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돌파하고 눌림을 주고 여기서 올라갔다 다시 지지하는데 이 지점을 보게 되면 성장하는 과정을 더 강력하게 올렸다는 오버슈팅 구간이 되는 거죠. 그럼 오버슈팅의 이 6만 원대를 높였는데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그죠? 이 흐름을 깨게 돼서 소위 말하는 이쪽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죠? 이쪽 영역으로 들어가면 흐름을 깨버리는 거잖아요. 소위 말해서. 그러면 돈의 흐름이 무너졌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돈의 흐름이 무너졌다는 건 그다음부터 누군가 던지려고 하는 그런 힘의 균형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나노신 소재를 보게 되면 얼마나 강력하냐면 우상향으로 가는 속에서요. 그죠? 더 강력하게 틀어요. 그죠? 그리고 더 강력하게 틀어나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만들어까지 갑니다. 이렇게. 이제 주봉의 형태를 보게 되면. 더군다나 저항이라고 하는 자리, 그 자리를 돌파시킵니다. 그러니까 나는 더 강력하게 갈래. 이런 의사표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흐름이 보인다는 거죠. 나노신 소재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도대체 이게 얼마까지 갈까? 들고 있을까? 팔까?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겠죠. 자연스럽게 1차적으로 기준을 잡을 때는 돈의 흐름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 흐름대로만 위배되지 않으면 홀딩도 해볼 만하죠. 근데 이제 그게 이탈하게 되면 다음 선이 있는 거고요. 그게 이탈하면 다음 선이 있는 거고 이게 이탈하게 되면 저항이 생기는 거고 이게 이탈하면 저항이 있고 제2의 저항이 생기는 거죠. 그죠? 이게 올라갈 때는 지지가 많은 거고 내려갈 때는 저항이 많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나노신 소재는 지금 보면 여기 8만 원에서 8만 원이 약간 밑에 있는 한 7만 8천 원 정도만 깨지지 않는다면 이쪽으로 향할 흐름이 이어가겠죠. 그죠? 그러면 12만 원까지 열리게 되죠. 그죠? 그래서 혹시 이 종목에 관심이 있거나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12만 원까지 열려 있는 저는 흐름을 자연스럽게 체크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게 만약에 잡았다 그러면 여기까지 다 끌고 가기는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분할 청산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리고 내려오게 되면 만약 지지하는 형태가 되면 그 분할 청산한 거를 다시 사는 거죠. 다시 사는 거죠. 그리고 이걸 무너지게 되면 이제, 비중을 줄이고, 그 다음에 다음 자리를 또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앞과 뒤를 동시에 보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럼 이 기업의 가치가 어땠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9만 9천 이렇게 놀고 있는데 요거를 뭐 좀 전에 만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찾아놔서 자 볼게요. 이걸 볼게요. 연간 실적을 보면
2018년, 2019년, 2020년, 2020년 작년까지 보게 되면 500억, 489, 485억, 그 다음에 611억. 작년에 좀 성장이 좀 어느 정도 가파랐죠, 그죠? 잔잔하게 가다가 성장이 있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확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기순이익도 늘어나고요, 그죠? 그럼 어떻게 보면 이 주가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당연해 보여요. 이 기본만 보더라도, 그죠? 그리고 1조 751억, 1조가 넘어가는 대형주예요, 그죠? 나름 나노신 소재 괜찮아 보입니다, 그죠? 아, 그럼 이걸 보면서 주가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 돈을 버니까 어쩌면 당연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이어나갈 거에 대한 생각은 이제 여기서 보는 거죠. 그럼 이게 성장 가능성이 계속 이어날까? 그럼 모멘텀이 지속적이냐? 이제 그런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를 또 한번 살펴보는 거죠. 이렇게 살펴보면 나노신 소재, 뭐 이거 이제 기술적인 이야기고, 켄터키주 배터리 소재 공장 건설한다. 8월 29일, 그러니까 오늘 30일이니까 어제 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러면 더 규모를 확대하고 뭔가가 투자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데 더 확대한다? 그러면 단순히 생각해도 이 회사는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뭔가 하겠다. 이 기대감이라고 하는 모멘텀이 이제 등장을 한 게 아닐까 이런 판단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더더욱 탄력적으로 받고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다음에 가파른 상승세로 8등 공매도 수량 뭐 크게 큰 건 아니고 특징도 어쩌고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 포인트는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실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게요. 다른 이야기가 없나, 이렇게. 시장에서 뭐 딴 얘기 흘러가나. 여기서 지금 제가 볼 때는 항상 구조적인 구조적으로 악재가 될 만한 이야기가 있는지 시장에서 나오는지 그런 거 굉장히 제가 민감하게 보거든요. 왜냐면 그게 아닌 것 같다가 만약에 아닌 것 같다고 소리가 나오다가 그게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주가를 떨어질 때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러면서 이제 제가 또 잘 보는 게 이걸 잘 봅니다. 아까 이 재무제표를 봤잖아요.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분기 실적을 보는 거죠. 왜냐면 그러니까 연간 실적은 굉장히 좋았는데 올해는 어떤가를 보는 거죠. 올해는 분기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분기 실적도 성장을 하는지 163억, 그 다음에 155억, 188억, 208억 성장합니다. 그죠? 뭔가가 굉장히 성장하는 그림이 나오죠. 그러니까 실적이나 내용, 그 다음에 모멘텀도 존재하는 것 같고. 그럼 만약에 이 종목이 지금 정배열로 가고 있는데 역배열로 돌아서면 무슨 얘기죠? 저 모멘텀이 소진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그러면, 그게 소진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게 눌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가는 항상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잖아요. 그럼 지나고 나서 하는 얘기인데, 뭐 이거는 지나고 나는 얘기지만 홍 대표가 워낙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보세요. 내려오다가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에서 올라가는 이런 초기 모습이 정말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올라갔다가 그죠?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돌아갈 때 이런 자리는 정말 홍 대표가 늘 주의의 대상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그죠? 더군다나 저항이었는데 확인하고 나갈 때 이런 자리도 그죠? 그러면 요런 자리, 요런 자리, 요런 자리 다 의미는 있었던 자리예요. 그죠? 그러면 이런 데에서 공략을 해서 지금 잘 이 주식을 갖고 간다. 그러면 굿이지만 만약에 그러지 못하고 잡아도 이런 중간에 잡지는 말자라는 말을 제가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그죠? 초기 모습, 흘러가다가 변하는 초기 모습에 대한 이야기. 초기 모습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잡으면 중간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러나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내가 잘못된다 그러면 8만 원 내지 7만 9천 원은 기준은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주식 분석을 주가 분석을 할 때요. 우리가 주식 매매라는 거하고 주가 분석은 다르다는 거죠. 이미 세상에 노출된 것은 재료 소진이 될 수도 있고요. 이미 세상에 나와 있는 재료들이 이어가는 내용일 수도 있고요. 그건 지나가야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 매매하는 거, 주가 분석하는 것은 별개이지만 이렇게 나노신소재 같은 이런 종목 성장하는 그리고 안정적으로 그 다음에 확대하는 이런 패턴 자체가 어땠습니까? 성장이 그냥 뚜렷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적어도 이 종목을 여기까지만 내가 주의 있게 봤다 하더라도 여기 그죠? 연간 실적 내용만 하더라도 성장하는 작년만 이렇게 봤더라도 그죠? 얘는 의미가 있는 회사고 그 다음에 차트를 매칭시켰을 때 훌륭했었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몰라요. 지나고 나야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흘러가는 연속에 있는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잘 나가는 게 더 잘 나가요. 항상 보면 그죠? 못 나가는 건 더 못 나가고
예, 그러나 못 나간다고 해서 또 계속 잘 나.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바뀔 때도 있어요. 그 변화에 대한 감지가 뭐죠? 그게 바로 손절이죠. 예, 손절. 변화에 대한. 그래서 돈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우상향으로 가다가 그걸 이어가지 못한 자리는 우리는 대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통해서 내가 어떤 매매를 해야 될지에 대한 기준을 잡아 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나노신 소재를 혹시나 갖고 계신 분은 한 12만 원까지 열려 있고 이 종목을 공략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면 8만 원, 7만 9천 원 기준을 잡으면 되겠죠. 그걸 이제 7만 9천 원이 이탈하게 되면 저항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이제 지지만 있잖아요. 그죠? 흐름 자체가 계속 신고가 계속 나가니까 성장 가능성은 더 있다. 차트 흐름 속에서. 그죠? 그래서 7만 9천 원 정리를 해보면 7만 9천 원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12만 5천 원대 여기까지 열려 있다. 그래서 파동이 당분간은 여기를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출렁출렁 거릴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거죠. 그 내용을 보니까 또 괜찮고요. 그죠? 자, 요런 점 한번 참고로만 봐보시기 바랍니다. 황 대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정답이 될 수는 없고 이렇게 분석을 해서 나가면 매매하실 때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정문의증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매매하시는 데 도움이 되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